단 하나의 정통 정치 팟캐스트 정봉재 정국구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분 최강욱 변호사는 일정상 이번 회에는 빠지고 다음 회에 다시 합류합니다. 좋은 날에.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박근혜 특집인데 준비해왔어요? 네, 준비해왔어요. 전혀 쓸데없는 질문만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일단 준비를 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회계 원투펀치 이지화 변호사. 예, 안녕하세요. 이지화입니다.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자, 좋은 날 씨 유튜브 댓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자 17회 그런데 이명박은 언제 구속되는 겁니까 편에서 스위티 H님이요. 다스는 누구 건가요? MB는 언제 504호에 입주하시나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박근혜 대통령 503호 그리고 그 504호. 그쵸. 네. 그게 이제 503호가 여사 아니에요? 여사인가? 그래서 504호에 같이 가면 큰일 나요. 여기 여사하고 여기 남사하고 나뉘어져 다 있거든. 나눠져 있죠. 그리고 JYYI님 정국구 정말 재밌고 유익한데 구독자 수가 너무 아쉽습니다. 예, 많은 분들 좋아요, 구독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맞는 말씀이시고요. 안원구 청장님 화이팅. 자, 그럼 마지막에 또. 네, 장만고님 주명박이 혐의가 몇 다스인가요? 아이고 재밌다. 예. 몇 다스인가요? 라고 예. 해서 댓글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18회 중국 시진핑 독주체제 굳어져. 예, 여기에는 민규식 한양대 교수가 나왔죠. 네, 중국 맞아요. 전문가가. 네. 예. 오늘 주제가 참 좋네요. KJH3439님 오늘 주제가 참 좋네요. 역시 정국구 짱, 정봉주 짱, 최강욱 짱, 좋은 날에 짱. 저까지 외쳐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전국구 포에버 그것도 네. 있죠. 전국구 forever, 그 다음에 광명동굴에 꼭 갈게요. 예. 이것까지 적어주셨어요. 광명동은 지금 차고도 넘쳤어요, 신청자가. 이지화 변호사님. 예. 자, 우리가 이번에 박근혜 특집, 그다음 이어서 이제 MB 특집. 지금 박근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요. 왜냐면 하도 요즘 국정원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네. 박근혜 재판 어떻게 되고 있는 거지? 되고 있어요? 원래 일주일에 4번씩 하다가 예. 박근혜 피고인이 개개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10월 13일자에 새로운 공소 사실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를 해버렸잖아요. 예, 구속영장 추가된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 재판은 더 이상 못 믿겠다 이렇게 하면서 변호인들도 사퇴시키고 자기는 법정에 안 나와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3년 이상의 형이 예상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필요적 변론 사건이거든요. 필요적 변론 사건, 무조건 변호사가 있어야 변호사가 한다. 없으면 개정을 못 해요. 재판을 시작을 못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법원에서는 재판부에서는 국선 변호인을 선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재판부에서 국선 변호인을 지정을 해서 변론을 해주라고 이야기하는 예. 거죠. 그 그렇죠, 국선 변호인 5명이 선정이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두환 노태우 때는 2명이 국선 변호인 선정됐는데 이 사건 자체는 사안도 중요하고 공소 사실이 워낙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두 명 갖고는 재판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5명을 아마 사상 초유로 5명을 선정. 재판 기록도 많고, 예. 사건 기록도 많고. 뭐 10만 페이지가 넘어가니까. 예. 그러니까 10월 25일 날 국선 변호인을 선정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이제 언제 그 재판을 다시 재개한다는 결정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10월 13일 날 구속영장이 추가됐고 10월 25일이면 여기도 한 2주쯤 지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 주 정도에 네. 한 11월 중순부터 다시 이제 재판을 재개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이게 국선 변호인이 이제 원칙적으로 30만 원씩 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재판의 횟수, 시간, 변론의 내용에 따라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주기는 하는데 예. 그래서 이제 일반 그 변호사한테 국선 변호를 맡아달라고 하면 안 할 거 아니에요. 일단 머니가 안 되니까. 네, 이게 이제 중앙지방법원에서 국선 변호를 전담하는 변호사들에게 전담하는 변호사는 이 사건을 좀 외면하면 다른 사건을 잘 안 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연차도 예. 좀 차등을 둬서 다양하게 5명을 선정을 했으니까 네. 이제 선정을 해서 우선 국선 변호인의 기록을 보고 나눠서 볼 겁니다. 전체를 다 10만 페이지 다 보려면 어려우니까 5명이 나눠서 보고 박근혜 피고인을 이제 서울구치소에 가서 이제 접견을 시도를 할 텐데 아마도 박근혜는 대통령은 예. 안 만나줄 것 접견 같아요. 거부. 아니, 일단 출정 거부를 하면 어떻게 돼요? 나 안 나가겠다. 네. 우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예. 국선 변호인을 자기는 접견을 안 해주면 당사자의 생각을 반영을 해서
변론하기 어려울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선 변호인이 법정에 제정을 하면 있으면 재판은 할 수 있어요. 아, 그 피고가 없더라도. 할 수 그래요? 있고 예. 네. 피고인은 또 제정이 돼야 되는데 네. 피고인이 제정을 안 재정이라고 하면 하는 건 출석한다는 거죠. 출석을 해야 되는데 출석 안 하면 구인을 해야 돼요. 네. 구인을 했는데 또 본인이 이제 안 나오면 그때부터는 골석 재판을 할 수 있는 거죠. 강제 구인은 안 해요. 강제 구인은 원칙적으로 하죠. 예. 그런데 이제 또 사안 자체가 근데 강제 구인을 하려면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강제 구인 그 구인 신용만 해도 나오거든요. 예.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보면 한마디로 하면 배째라 전략이잖아요. 네. 내가 내 몸에 손끝 하나도 건드리지 말라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은 강제 구인 그럼요. 불상사가 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되지만 어떤 행도 설득을 하다가 결국 골석 재판을 할 수 있어. 예. 그래서 결석 재판이라는 게 그러니까 결석. 하다가 안 되면 결석 재판이요? 그러니까 그렇죠. 없는 피고인이 상태에서. 출석 안 해도 박근혜 대통령 그전에 18가지 공소사실로 기소됐는데 그 전에 공소된 18가지 사실 중에 예. 혐의 중에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 뇌물. 이재용 최순실과 이제 뇌물 사건. 네. 그리고 이재용은 일단 1심에서 뇌물 공여죄를 갖고 5년을 받아서 네. 이렇게 돼갖고 이것이 인정이 될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최소한 10년 이상 뇌물 수뢰자니까 이건 세잖아요. 최소한 네. 10년 이상의 형을 받아서 그때 어떻게 예상을 했냐면 20년 구형에 한 13년, 12년쯤 나올 거다. 예. 그렇게 예상을 했었죠. 12년이나 15년 정도. 네, 12년에서 15년. 다른 뭐 직권남용 강요 이런 예. 부분들은 뭐 그때 당시하고 사정이 많이 바뀌었죠. 이른바 국정원 40억. 국정원 40억 뇌물 사건이 예. 터져버렸으니까. 자, 그렇게 딱 또 묶어버리면 우리 시청자분들 혼동이 올 수 있으니까 요거 먼저 그 하고요. 당시에는 뭐 지금 내가 어차피 이재용도 유죄 나왔고 예. 앞에 다른 사람들도 유죄 나왔기 때문에 재판 하나만 하다 이 생각을 해서 기껏 재판부가 형을 때려봐야 10년 정도 밖에 선고하지 못할 거 아니냐. 예. 그렇게 하면 문재인 대통령도 별 수 있겠어? 몇 년 좀 살다가 사면해 주겠지. 이 생각을 했을 텐데요. 네. 지금은 예상과 달리 예.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 사건 40억이 터졌잖아요. 네. 이제는 그 전략으로 밀어붙이기도 어려운 사정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상황이 변호인들의 총사퇴하면서 네. 이것은 이제 정치 투쟁으로 끌고 가고 네. 자신의 지지자들을 보면서 나 억울하다라고 호소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도 그럴 것이 태국지 집회에 나오는 분들의 숫자가 최근 들어서 좀 늘었단 말이에요. 격렬해지고. 네.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모이니 좋다. 한판 붙자. 나 이제 정치 재판으로 가겠다라고 폼을 잡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또 다른 돌발 변수가 터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추가 기소가 예상되는 게 아, 추가 기소가 있구나. 배꼽이 더 커진 셈이죠. 예. 지금 앞부분에 이재용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거. 예. 네. 이거보다 재질이 훨씬 나쁜 아. 게 이제 지금 기소가 예상되시잖아요. 이재용한테 받은 뇌물도 지금 한 300여 억 정도 되는데 이게 왜 죄질이 나빠요? 자, 그 공무원, 그 뇌물 중에도 이제 등급이 있어요. 가장 나쁜 등급은 공무원들한테 돈 달라고 해갖고 돈 받는 것. 네. 또 자리를 주는 대가로 돈 받는 것이 가장 재질이 나쁘죠. 이 이야기는 국정원장들, 뭐 기조실장들, 국정원에 이런 네. 사람들 내가 그 자리에 앉혀줄 테니까 계속 앉혀줄 테니까 계속 안 줄 테니. 너희들 좀 잘못하는 거 이거 눈 감아줄 테니까 너한테 상납해라 이런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안 했어도 안 해, 성립이 돼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말로 하니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그런 것이 임명권자이므로. 그러네. 그럼요. 임명권자. 아. 하여튼 대통령 국정원이나 대통령 직속 기관이잖아요. 예. 그리고 대통령이 그거는 너 그만둬 하는 순간 그만둬야 돼요. 이렇게 징계 절차라든지 뭐 이런 절차가 필요 없어요. 아. 그리고 대통령이 너 지금까지 어떤 비리를 저질렀는지 한번 살펴볼까? 이렇게 하면 꼼짝없이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한 갑을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리를 보존해 줄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주인과 있고. 노예의 관계죠, 일종의.
이게 돈을 40억을 받을 때부터 2013년부터 특수활동비를 적게는 40억에서 많게는 80억까지 받았을 것으로 추상된다. 아니 예산을 계속 올려줘요. 국정원 예산을. 아, 돈 받을 때요? 예. 그럼 예산 올려주고 그거 다시 받은 거야? 그 중에 보니까 1억씩 받으면 1년에 12억이잖아요. 예. 1년에 네. 12억이잖아요. 그거에 한 4배 정도를 올려줘요. 2013년에 특수활동비를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40억 정액해주고 오. 그 다음에 60억 정액해주고 그 다음에 80억 정액해주거든요. 그만큼을 다 받아가는 거야 또? 그러니까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중에 20%에서 25%를 그러네. 뇌물로 받은 거예요. 40억 주고 12억 떼고. 예. 그 한 22, 3%딱 예. 끝. 야. 그러니까 이게 아까 당시에 하면 등급 중에 이게 사실은 최하 등급은 약간 보험성이거든요. 현재 현안에 없는데 아, 뇌물 중에? 장차 음.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네. 부탁할 수도 있을 거야 하고 주는 것은 약간 후원의 성격과 당장 현안과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그 최고 낮은 등급의 뇌물인데 네. 이거는 공직의 자리를 갖고 돈을 받는 것은 공직 자리를 지금 파는 거잖아요. 판 대가로 이렇게 돈을 취득하는 공직의 거예요. 자리를 담보로 돈을 받은 네. 것이기 때문에 가장 뇌물 중에 악질적 뇌물이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무슨 장관 줄 테니 20억 내놓으라는 거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니 이재하 변호사가 그 청와대 가갖고 나 장관 자리 좀 주셔 그러면서 본인이 줘서 받는 뇌물보다도 네. 이재하 변호사한테 갖고 야 너 장관 시켜줄게 20억 가져와 이렇게 받은 뇌물이 더 악질이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재용 판결에 예. 뭐 수동적 뇌물 공여 뭐 이런 맞아 말을 맞아 맞아. 썼잖아요. 예. 그거는 그거는 반강제적으로 그 뇌물을 가져오게 하는. 그래 박근혜 그 대통령이 뇌물을 요구해서 어쩔 수 없는 성격도 있었다. 이런 측면에서 이재용이 5년 형량으로 낮은 형량으로 선고를 한 이유가 수동적 뇌물 공여가 그거구나. 그런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먼저 요구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양형에 굉장히 차이가 있다. 예. 이재만 안봉건이 2016년 7월 달에 이제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했다가 9월 달에 다시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이 그거 다시 받아야 되겠다 해서 받아오라고 지시를 해서 2억 받았다 그랬잖아요. 예. 그걸 보면 어떤 걸 알 수 있어요. 아, 이거는 요때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해서 국정원이 돈을 상납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다시 아주 질이 안 가져와. 좋은 그리고 요때 정치적 시기가요. 네. 이대에서 미래대학원인지. 그렇죠. 이대에서 예, 이대 사태가 이제 예, 이대 터질 때. 미래대학원 하면서 이대 학생들이 데모를 하면서 결국 학교 우리 졸업장을 이대 학력을 돈 받고 파는 거 아니냐 하면서 역대 이대 졸업생까지 와서 아무도 관심 안 가질 때 이대가 10,000명씩 모였어요. 네. 요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아무도 관심 갖지 않지만 힘내라 이대상 자랑스럽다 해갖고 전국에서 그 내용도 나가줬어요. 네. 그 시기이고 정유라 부정입학에 대해서 막 문제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할 때예요. 작년 그 7월서부터 9월 사이가. 그래서 9월쯤 되면 최순실이 이거에 대해서 문제나 위기의식을 갖고 해외에서 도피하려고 그랬던 시점 아닌가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잖아요. 2억을 다시 요구할 다시 시점. 요구할 때. 그래서 네. 이것이 지금 일부 기자들이나 검찰에서 최순실 도피 자금으로 주려고 그랬던 거 아니냐. 그런 이제 그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 이게 받은 날이 한 9월 10며칠이더라고요. 예. 2016년. 근데 최순실이가 독일로 나가는 게 9월 3일이에요. 어허. 그럼 그래서- 그때 이 돈을 줘서 나간 건 아니네? 이 돈을 갖고 나간 건 아니에요. 이 돈을 갖고 나간 건 아니고. 그렇다면 이제 예상을 해보면 최순실이가 돈 준 거는 다른 비축해놨던 거를 먼저 주고 채워넣기 위해서 했을 수도 있는 그렇게 거고. 추정해 볼 수 있겠다. 하여튼 뭐 계좌이체나 뭐 이렇게는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려면 뭐 현금을 받을 이유가 없는 거니까. 예. 만약 최순실 도피 자금을 줬다면 이 최순실이 나가고 난 다음에 돈을 요구한 것이므로 최순실 그 다른 돈 있는 것으로 2억쯤 주고 또 그걸 메꾸기 위해서 돈을 받았을 저는 가능성이 있겠다. 그래서 언론에서 그 펼치는 그런 가설은 안 맞고 네. 이게 보면 이제만 안봉건이
지금 금고가 어디에 금고를 그게 채워놓은 돈을 받아서 지금 어딘가에 꿀단지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관저라 말이에요. 네. 관저고 두 사람은 부속실 비서관들이잖아요. 부속실 이제만 안 본 거는 누가 채용을 한 거예요? 최순실이가 채용한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실제 우리 국정농단 사건을 보면 부속실의 실제 주인은 누구예요? 최순실이요. 최순실이니까 예. 이걸 전체적으로 나는 매달 1억씩 갖고 오는 것을 총관리 책임자가 누구냐? 최순실이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최순실이가 기왕에 사놨던 근거를 갖고 튀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거 이제 예상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 당시에 조금 있다가 박근혜 대통령 수사도 받고 해야 되니까 그때 대비하기 위해서 다시 끊었던 거를 이제 돈이 곳간이 비었으니까 채워놓는 거예요. 그 이후에 2억씩 받은 것은 그 이후에 검찰 수사, 헌법재판소의 변론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다시 그 곳간을 채워놓는 비용으로 다시 요구했던 것 같고 그 전에 비용은 실질적으로 청와대 관저 주인이 관장했던 거다. 그래서 오늘 어제 이영선이가 이제 구치소에 있는데 부르니까 안 나왔는데 하루 후에 바로 자진해서 출석했잖아요. 결국 이 사용처는 사실은 그 비서관들은 잘 모를지도 몰라요. 네. 윤전추하고 이영선 비서관이 예. 제일 잘 알죠. 아니, 거기는 이제 가방 못 치고 그 몸종 비슷하게 역할을 그러니까. 했었으니까. 뭐 이제 그렇게 하면 대통령이 좀 달라고 한다고 이야기하면 그 지금 비서관들이 갖다 주면 걔들이 구체적으로 집행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 이영선 행정관이 를 쪼으면 며칠 소환해서 조사를 하면 대략적인 그 사용처의 윤곽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제 궁금한 게요. 네. 자 이게 뇌물죄예요. 뇌물죄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특가법상에 국고 손실이 들어갔잖아요. 네. 그것도 좀 설명을 해주셔야죠. 국고 손실의 본질은 횡령인데 네. 국가 돈을 횡령한 거예요. 더 심각하죠. 보통 이제 회사 돈을 횡령하면 우리가 이제 업무상 횡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이제 거기는 5억 이상, 50억 이상 이렇게 되는 50억 이상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예. 선고하게 있는데 국고 손실은 이 국가 돈을 횡령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 횡령죄 10배 이상의 비난 가능성이 있다. 제에 해당한다고 10배 해서. 이상의 형벌을 처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는 업무상 횡령은 50억 이상의 업무상 횡령일 때 10년 이상 무기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네. 국고 횡령 같은 경우는 얼마?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서 5억 이상일 때 동일하게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자 이건 국고 손실이고 40억이 넘어갔으니까. 그러니까 국고 손실은 국정원장과 뭐 기획조정실장, 다 해당되죠. 그다음에 돈을 수수했던 로 추정되는 그 박근혜 네. 그리고 거기에 있는 3명의 비서관. 그 문고리 3인방 이 사람 다 공범이죠. 다 전체 국고 손실에 공범이 되는 거고 국정원장이나 이런 사람은 뇌물공여죄. 뇌물공여죄는 아무리 금액이 많다 하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 뇌물 공여. 공여. 뇌물 공여는- 이제와 똑같죠. 네, 뇌물 공여는 그런데 뇌물 수수는요 1억 이상은 10년 이상의 징역형이에요. 10년에서 그것도 무기까지 무기까지. 가능한 건데 이거는 40억인데 사기업체 예컨대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40억 받은 거하고는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훨씬 큰. 네. 그러니까 종전에 18개 구속하면서 기소했던 거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12년에서 한 15년쯤 받을 것이다 네. 이렇게 봤는데 이거는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뇌물죄가 하나 추가가 돼요. 네. 뇌물죄가 하나 추가가 돼. 네. 그리고 이거는 이 뇌물죄 액수가 커요. 그다음 두 번째 이게 이 뇌물죄만 해도 일단 10년 이상이야. 네. 무기징역까지. 네. 근데다가 특가법상의 5조 국고손실. 네. 경합이 이게 되는 거죠. 경합이 되게 되면 무기가 2개면 어떻게 돼? 2무기?
가장 중환제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게 돼 있거든요. 2분의 1 까지. 2분의 1은 뭐야? 둘 다 뭐 그거 하니까 내가 보니까 이제 종전에 기소됐던 거하고 합치면 뭐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하다. 근데 이게 이제 박근혜뿐만 아니라 박근혜 문고리 3인방도 다 무기야? 아니죠. 그러면, 문고리 3인방은 지금 이제 전략을 잘 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문고리 3인방은 자기가 심부름꾼이다고 해버리면 네. 그렇게 했잖아 이미 이재만이가. 이재명 안보건 신분권인 건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 뇌물수수 방조로 빠지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방조하면 뚝 떨어지니까. 방조하면 또 한 번 강경할 수 있거든요. 네. 2번 강경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 여러 가지 초범이고 이런 걸 갖고 이제 장량 강경이라 그랬잖아요. 그 부분에 한번 강경할 수 있고 작량 감경. 그래, 작량 강경이죠. 그런데 이제 미수나 예컨대 뭐 방조범 같은 건 필요적으로 판사가 하기 싫어도 또 의무장량 감경도 해야 돼. 반을 깎아야 돼요. 그럼 10년이면 5년, 2년 6개월까지 그럼 떨어지는 거야. 집행유예도 가능한 거죠. 그렇죠. 3년 미만이니까. 예. 이재만 안봉구는 예. 집행유예 받아서 나가기 위해서는 다 불겠네. 다 불고 협력하고 예. 문제는 이제 이게 보통 심부름만 하고 그냥 뭐 심부름 했다는 용돈 정도로 네. 뭐 몇십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주면 네네. 그거는 크게 문제 안 되는데 지금 본인이 자백해 놓은 게 있거든. 매년 1억씩 받았다. 매년 3천만 원씩 4년에 1억 2천씩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추가로 또? 아니, 요 금액에서 받았는데 네. 박근혜 대통령이 보너스 형식으로 줬다는 거예요. 요 부분을 어떻게 보느냐면 수익을 나눈 걸로 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공범이네? 그렇게 공범인데 이 부분은 이제 변호사하고 작전을 잘 짜서 그거하고는 우리 거기에서 나눠준 것은 아니고 별도로 박근혜 대통령이 내가 뭐 고생하고 일 잘한다고 하고 나는 그거 어디서 돈 나온 건지 모르겠고 박근혜 대통령이 정기적으로 주신 거다. 이렇게 피해 나갈 가능성이 있죠. 네.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면 더 궁지에 몰린 거잖아요. 그렇죠? 태극기 집회 가면 박근혜 대통령이 계좌에 돈 들어온 게 있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이제는 그 얘기 못하겠네. 이거는 직접 받은 거잖아요. 네. 직접 받고 지시해서 받은 건데 근데 또 그렇게 할지 모르지. 가서 직접 받아온 건 아니잖아요. 근데 큰 돈은요, 직접 본인이 돈을 받아오는 경우가 한 번도 없어요. 차떼기 할 때도 이회창은 한 푼도 자기가 직접 받은 적이 없어요. 다 밑에 변호사나 이렇게 시켜서 받았잖아요. 차떼기 할 때 서정우 변호사 가서 서정우 변호사. 그때 당시 광장의 대표 변호사, 법무부 광장의 대표 변호사가 서정우 변호사 가서 만남의 광장에 차 운전수 내리라고 자기가 운전해갖고 와버렸잖아요. 맞아. 이해창은 돈 한 푼 직접 만진 건 아니에요. 재벌들 돈 줄 때 정주영 이런 사람들이 직접 운전해갖고 가서 돈 갖다 주고 사과상자에 갖다 서 직접 주는 경우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그게 직접 받은 거예요. 그게 밑에 보좌관들, 비서관들 시켜서 한 게 직접 받은 거죠. 직접 받은 거다. 그거를 법률 용어로 사자라고 하죠. 사자. 심부름꾼 사자. 사자는 뭐냐면 대리인이라는 것은 의사 표현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의사 결정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대리인이라 그러고 예컨대 정봉주 의원이 바쁘니까 내가 이재호 변호사를 부를 때 알아서 계약을 체결해. 이거는 사자. 이건 대리인이고 사자는 가면 돈 줄 거야 받아와 이러면 가서 정봉주 의원이 보내서 왔는데요 이러니까 알아서 이러면서 가방을 받아오는 거, 오봉주 가방. 이걸 사자는 심부름꾼이라고 합니다. 심부름꾼은 정봉주 의뢰라 보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하고도 연결이 되네. 우리가 오늘 이명박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박근혜 얘기만 하고 왜냐면 다음 편에 이명박 얘기를 하니까 이게 BBK가 다스로부터 투자 받을 때요. 다스로부터 투자 받을 때 김경준이더러 다스로 가라는 거예요. 가서 바로 돈 받아왔잖아요. 가라는 거야. 그 내용을 가라. 가면은 투자를 할 것이다. 걔 가니까 그 자리에서 190억 내줘. 아니요, 그 자리에서 50억인가 얼마를 내줘요. 처음 보는 젊은 30대 초반의 청년에게 그 월급 사장이 이 사람
그 얼마 걸렸냐면 가니까 투자계약서를 김경준 이렇게 냈잖아요. 그 냈더니 이렇게 사인하고 이렇게 예 그랬더니 50억을 내준 거야. 예? 네. 50억을. 그 나중에 이 월급 사장한테 김경준을 이전에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없어요. 그럼 어떻게 그 돈을. 투자계획 그 보고 바로 30분 만에 줍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전망이 있고 유망하고 그러니까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럴 경우 이 사람은 사자죠. 김경준은 사자. 즉 누군가 우리는 MB라고 추정하고 있는데 이 MB가 MB의 일을 100% 대행하는. 의사결정은 전화나 다른 형태로 해놓고 음.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지금 그 바지 사장을 앉혀놨으니까 그 사람 보낼 때는 그 사람한테 주라. 그럴 때 김경준 사자였다. 그 김경준이가 그 대리인으로 가려면 거기 가서 설명을 해야 돼요. 우리 회사가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하면 앞으로 수익률이 예. 연간 30% 나오고 예. 그래서 투자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조건이 어떻다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계약서를 주고받으면서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나 김경준은 대리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대리인이 불가능한 게 그때 김경준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이제 사장님은 나 미쿠캐스와 BBK 한국말도 제대로 못했죠. 머니 you wanna invest my company? 그러니까 자식 왜 욕을 하는 거야? 이 민법 총칙에 나오는 기본 개념이거든요. 아.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법률 행위를 했느냐, 그냥 사실 행위를 했느냐. 그리고 그 의사결정은 그 경주에 다스에 갔을 때 의사결정은 이미 딴 데서 결정되졌다는 거 아니에요. 김경준은 말하자면 거기는 고등학생을 보내서도 돈을 받아왔던 사람 아니에요. 그거라는 거예요. 네. 그 사자의 의미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누군가 의사결정을 한 사람의 그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심부름꾼. 예, 심부름꾼. 네. 배달꾼. 네. 그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탈당되는 거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그런데 그게 약간 박근혜 대통령이 앞으로 재판을 받는 데 있어서 좀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이런 거. 예리한 질문. 예리했어. 그거는 중요한 것 같아요. 중세대잖아. 박근혜 대통령은 이 자유한국당도 내가 만든 당이고 내가 내 당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른바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배신이잖아요. 지가 국민 배신했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그거를 싫어할 수. 그런데 거기가 이제 자기를 지지해주는 제1야당이 자기를 배신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정치적인 데미지는 있겠죠. 데미지 있고. 네. 지금 비서관들은 문고리 3명관들은 거의 조사가 상당히 많이 진척됐어요. 그다음 윤전추를 곧 부를 거 이영선 행정관도 부를 거예요. 지금 구속 안 돼 있죠. 이영선은 구속돼 있고 윤전추는 아니고. 아닌데 윤전추는 밀착 그 몸종같처럼 이렇게 활동했었잖아요. 거기 되면 어느 정도 디테일한 그 사용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공여자 쪽, 돈 준 쪽의 입장에서는 이제 국정원 순서대로 3명을 부를 거 아니에요. MB 때 남재준, 이병호 네. 이렇게 남재준이 1년 한 2개월, 이병기는 한 1년 조금 안 되게 했고 이병호도 1년 몇 개월 했거든요. 이 사람들을 조사를 할 텐데 이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 건드리기 때문에 사실대로 이야기할 거예요. 또 하나는 자기를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종전의 관행을 끌어들일 거예요. 종전 관행은 MB.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BBK나 지금 다섯 누구 겁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의 혼돈이 와요. 있는데 그 수사는 실질적으로 다시 수사하면 기소는 할 수는 있는데 그 수사는 어떤 형태든 간에 여러 차례 수사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현재 검찰의 지휘부가 아직도 그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BBK 특별검사, 특별수사팀. 그 팀들에 지금 살아있잖아요, 검찰에. 있죠. 중심 축을 형성하고 있단 말이야. 최재경, 김기동은 날라갔지만. 김기동도 아직은 옷은 안 벗었죠. 연수원 부원장으로 약간 비켜나가 있죠. 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가 있으니까. 그러나 그 밑에 있었던 15명인가 그랬었죠, 그때. 그 팀의 핵심들이 여전히 대검찰청 검찰에 살아있는
지금 유능한. 부장판사, 예. 부장검사급 부장검사. 들어 있죠. 그렇죠. 그럴 뿐만 아니고 뭐 문무일검찰청장도 직접은 아니지만은 그 BBK 사건의 기획입국 부분에 특수일부장 할 때도 수사를 했거든요. 예. 어쨌든 기획입국과 관련해서 아무도 기소를 못 했잖아요. 그때 그 가짜 편지 예. 쓴 거 타이틀을 뭐라고 적어놨냐면 흐린 하늘에 편지를 써. 예. 그게 달려라 정봉주 제 책의 제목인데 이번에 무슨 그 방송 준비하느라고 그걸 봤거든요. BBK 흐름을. 네. BBK 흐름은 거기 달려라 정봉주 가장 완벽하게 적혀 있더만. 내가 이걸 보면서 그때 당시에 내가 외계인의 심정으로 썼나 봐. 이렇게 완벽한 글을 쓸 수가 없어. 내가 썼는데. 아, 이게 원래가 자기가 재판을 하면 원래 초인적인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건이 예. 남재준을 조사했더니 관행이었다. 예. 전임 국정원장이 하던 대로 난 했다. 예. 그럼 당연히 지금 구속되어 있는 원세인 또 불러. 예. 원세인 뇌물로 또 가. 아, 세훈아 어떡하지? 그렇게 되면 저는 이명박 대통령의 구속 단초가 여기서 나올 수도 그렇죠. 있겠다. 저는 여기서 나온다고 봐요. 아. 그렇게 하고 BBK도 이 정권 내에서는 나는 재수사를 한다고 보는데 네. 원래 이런 사건은 이제 우리 법률가 서초동 공장에서 용어로는 증거가 분출하면 네. 그때 검사는 어쩔 수 못 분출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BBK 사건은. 조나래씨한테 뭐 140억을 돈 받을 게 청구했는데 내가 졌어요. 조나래 재판 끝나고 이겼잖아요. 네, 그렇죠. 내한테 돈 줄 필요 없잖아요. 네. 그 돈 준 거예요. 이게 김경준이고 여기가 그렇죠, 다 쓰고. 김경준이. 140억 이 부분이 직권남용이 별거 아니지만 예. 직권남용이 입부가 돼서 줄지 그 나오고. 출근은 결국 주가 조작의 공범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벼랑은 오늘서부터 이게 재심해갖고 형 국가를 상대로 한 민사, 네.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이런 건 금방 끝나잖아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내가 80%를 갔잖아요. 네. 80%? 네. 80% 중에 나는 이자 변호사보다 조금 많은 30%를 갖고 네. 50%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기금을 만들었죠. 기금을 만들어갖고, 그럼 80%다 기금 만들어서 그걸 갖고 이른바 진보 진영에 무슨 연구할 수 있는 억울한 사건으로 징역 산 사람들 재심 사건을 위해서 이 비용을 쓰겠다. 뭐 그렇게 괜찮은데요. 네. 예. 그게 꼭 진영 논리에 관계없이. 그렇지, 네, 진영 네. 관계없이. 네. 좋아, 그럼 나는 80%다 거기다 쓰겠다. 한 푼도 안 갖고. 이제 마음 바뀌기 전에 이 약정을 아니, 서면으로 써놔야 되는데. 이게 녹음이 되잖아요. 녹화가. 이게 계약서야, 이게. 그래서 녹화되는데 침 발라서 도장을 딱 찍어요. 아.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기존에 있는 것으로 이미 10년에서 15년 정도 형을 예상을 했는데 네. 국정원 이 문제가 옴으로 인해 갖고 뇌물, 그다음에 특가법상의 국고 손실 네. 이런 등등이 하게 되면 무기에서 많이 잘 봐주면 20년, 25년. 90대 아니 중반 이거 정도에 진짜 나오겠지. 국민에게 죄송합니다 사과하고 내 모든 죄를 내가 있습니다 이게 진즉 이렇게 하고 제가 책임지고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이랬으면 상황이 좀 틀려졌잖아요. 완전히 틀려졌죠. 여러 차례 기회가 있었죠. 예. 탄핵 소추가 발의되기 전에 하야하라 그랬잖아요. 예, 그때 그때 하야했으면 끝났던 그때 문제야. 맞아. 사실은 나는 뭐 아무 생각이 없이 했는데 음. 이게 죄가 되는 줄 몰랐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엄청난 죄를 저질렀다. 예. 그 나를 뽑아준 국민들에게 정말 죄송하고 석고되지 않은 게 뭐냐. 이 순간부터 대통령직을 내려놓고 나는 철저히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 그렇게 하고 모든 것은 나로 인해서 일어났던 거니까 내 주변 사람들에게는 다치지 죄를 않게. 묻지 말라. 이렇게 하고 딱 갔어야죠. 그렇게 하고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 다 인정한다. 인정합니다. 딱 그렇게 갔어야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의 재판은 그래서 그 지금 관련돼 있는 건 결과가 나면서 이게 또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자, 그렇게 하면 이제 11월 중순에 이제 재개되지면 종전 재판을 하면서 예. 검사는 이 사건이 이제 공유자 쪽하고 다 수사를 하면 멀지 않아서 올 연말 내에 기소를 할 겁니다. 추가 기소를 할 거예요. 박근혜 추가 기소를 하면 원래 이제 10월 13일 날 구속영장 발부되는데 1심이 6개월 안에 끝나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제는
하세월로 가도 돼요. 하세월로 가. 왜냐면 이 이거 또 다시 재판이 이 부분에 대해서 40억 부분에 예. 대해서 또 영장 발부하면 돼요. 아니 그 이재용 재판은 또 1심에서 유죄로 또 나올 거 아니에요, 형, 그 판결이. 유죄 2심에서 유죄 나올 뿐만 예. 아니라 이거 추가 기소를 전번에 SK하고 네. 그쪽 그 롯데. 롯데에 대해서 뇌물. 고 공소 사실에서 추가 영장 발부됐잖아요. 예. 그 추가 부분에 기소됐죠. 대해서 추가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했잖아요. 예. 그게 이제 2개월 해서 4월 16일이면 끝나요. 그러니까 6개월. 그때까지 무조건 1심 판결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풀어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제는 이제 든든한 이게 또 하나가 생겼잖아요. 국정원 뇌물. 이거는 재판 자기가 나오기 싫으면 나오지 나오지 말라. 말라. 재판 천천히 할 테니까 벌써 해도. 재판하고. 천천히 해도 돼요. 예. 천천히 재판하면 이게 미결 구금이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맞아요. 기결되지면 모든 희망을 포기하기 때문에 적응하게 돼 있다고. 네. 미결 구금 일수는 뭐 사람이 희망 고문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게 맞아. 굉장히 고달픈 거예요. 시간이 안 가는데 기결수 되면 시간 잘 가요. 박근혜 대통령 이제는 빠져나갈 길이 없다.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이 4월 16일까지인데 이제 그 구속 기간, 구금 기간, 구속 기간이나 이런 것도 걱정하지 말고 추가 기소되면 이것 갖고 재판 쭉 하고 또 첫 번째 게 형이 확정되면 또 쭉 하고. 예. 그렇게 하고 등달아서 예. 이 사건이 40억이 이명박을 다시 끌고 가는 거예요. 서울구치소를 끌고 가는 거죠. 살아서 그 교도소 나오기 힘들겠네. 그렇죠. 예. 그렇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좀 쌍파게 이해가 됐죠. 오늘 네. 네. 깔쌈하게 정리했어요. 오늘. 감사합니다. 자, 정봉주 전국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단 하나의 정통 정치 팟캐스트 정봉주 전국구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분 최강욱 변호사는 일정상 이번 회에는 빠지고 다음 회에 다시 합류합니다. 좋은 날에.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박근혜 특집인데 준비해왔어요? 네, 준비해왔어요. 전혀 쓸데없는 질문만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일단 준비를 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회계 원투펀치 이지아 변호사. 예, 안녕하세요. 이재화입니다.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자, 좋은 날 씨 유튜브 댓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자 17회 그런데 이명박은 언제 구속되는 겁니까 편에서 스위티 H님이요. 다스는 누구 건가요? MB는 언제 504호에 입주하시나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박근혜 대통령 503호 그리고 그 504호. 그쵸. 네. 그게 이제 503호가 여사 아니에요? 여사인가 그래서 504호에 같이 가면 큰일 나요. 아, 여기는 여사하고 여기 남사하고 나뉘어져 다 있거든. 나눠져 있죠. 그리고 JYYI님 전국구 정말 재밌고 유익한데 구독자 수가 너무 아쉽습니다. 예, 많은 분들 좋아요, 구독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맞는 말씀이시고요. 안원구 청장님 화이팅. 자, 그럼 마지막에 또. 네, 장만고님 주명박이 혐의가 몇 다스인가요? 아이고 재밌다. 예. 몇 다스인가요? 라고 예. 해서 댓글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18회 중국 시진핑 독주체제 굳어져. 예, 여기에는 민규식 한양대 교수가 나왔죠. 네, 중국 민주 맞아요. 전문가. 네. 예. 오늘 주제가 참 좋네요. KJH3439님 오늘 주제가 참 좋네요. 역시 전국구 짱, 정봉주 짱, 최강욱 짱, 좋은 날에 짱. 저까지 외쳐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전국구 포에버 그것도 네. 해줘. 전국구 forever 그다음에 광명동굴에 꼭 갈게요. 이것까지 적어주셨어요. 광명동은 지금 차고도 넘쳤어요, 신청자가. 이지아 변호사님. 예. 자, 우리가 이번에 박근혜 특집, 그다음 이어서 이제 MB 특집. 지금 박근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요. 왜냐면 하도 요즘 국정원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네. 박근혜 재판 어떻게 되고 있는 거지? 되고 있어요? 원래 일주일에 4번씩 하다가 예. 박근혜 피고인이 개개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10월 13일자에 새로운 공소 사실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를 해버렸잖아요. 예, 구속영장 추가가 된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 재판은 더 이상 못 믿겠다 이렇게 하면서 변호인들도 사퇴시키고 자기는 법정에 안 나와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3년 이상의 형이 예상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필요적 변론 사건이거든요. 필요적 변론 사건, 무조건 변호사가 있어야 한다. 변호사가 없으면 개정을 못 해요. 재판을 시작을 못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법원에서는 재판부에서는 국선 변호인을 선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재판부에서 국선 변호인을 지정을 해서 변론을 해주라고 이야기하는 예. 거죠. 그 그렇죠, 국선 그렇죠. 변호인 5명이 선정이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두환 노태우 때는 2명이 국선 변호인이 선정됐는데 이 사건 자체는 사안도 중요하고 공소 사실이 워낙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두 명 갖고는 재판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5명을 아마 사상 초유로 5명을 선정. 재판 기록도 많고 예. 사건 기록도 많고. 뭐 10만 페이지가 넘어가니까. 예. 그러니까 10월 25일 날 국선 변호인을 선정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이제 언제 그 재판을 다시 재개한 또 묶어버리면 우리 시청자분들 혼동이 올 수 있으니까 요거 먼저 그 하고요. 당시에는 뭐 지금 내가 어차피 이재용도 유죄 나왔고 예. 앞에 다른 사람들도 유죄 나왔기 때문에 재판 하나만 하다 이 생각을 해서 기껏 재판부가 형을 때려봐야 10년 정도 밖에 선고하지 못할 거 아니냐. 예. 그렇게 하면 문재인 대통령도 별 수 있겠어? 몇 년 좀 살다가 사면해 주겠지. 이 생각을 했을 텐데요. 네. 지금은 예상과 달리 예.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 사건 40억이 터졌잖아요. 네. 이제는 그 전략으로 밀어붙이기도 어려운 사정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상황이 변호인들의 총사퇴하면서 네. 그것을 이제 정치 투쟁으로 끌고 가고 네. 자신의 지지자들을 보면서 나 억울하다라고 호소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도 그럴 것이 태국지 집회에 나오는 분들의 숫자가 최근 들어서 좀 늘었단 말이에요. 격렬해지고. 네.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모이니 좋다. 한판 붙자. 나 이제 정치 재판으로 가겠다라고 폼을 잡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또 다른 돌발 변수가 터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추가 기소가 예상되는 게 아, 추가 기소가 있구나. 배꼽이 더 커진 셈이죠. 예. 지금 앞부분에 이재용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거. 예. 네. 이거보다 재질이 훨씬 나쁜. 아. 이게 이제 지금 기소가 예상되지잖아요. 이주영한테 받은 뇌물도 지금 한 300여 억 정도 되는데 이게 왜 죄질이 나빠요? 자, 그 공무원, 그 뇌물 중에도 이제 등급이 있어요. 가장 나쁜 등급은 공무원들한테 돈 달라고 해갖고 돈 받는 것. 네. 또 자리를 주는 대가로 돈 받는 것이 가장 재질이 나쁘죠. 이 이야기는 국정원장들, 뭐 기조실장들, 국정원에 이런 네. 사람들 내가 그 자리에 앉혀줄 테니까 계속 앉혀줄 테니까 계속 앉혀줄 테니. 너희들 좀 잘못하는 거 이거 눈 감아줄 테니까 너한테 상납해라 이런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안 했어도 안 해도 성립이 돼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말로 하니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그런 것이 임명권자이므로. 그러네. 그럼요. 임명권자. 아. 하여튼 대통령 국정원이나 대통령 직속 기관이잖아요. 예. 그리고 대통령이 그거는 너 그만둬 하는 순간 그만둬야 돼요. 이렇게 징계 절차라든지 뭐 이런 절차가 필요 없어요. 아. 그리고 대통령이 너 지금까지 어떤 비리를 저질렀는지 한번 살펴볼까? 이렇게 하면 꼼짝없이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한 갑을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리를 보존해 줄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주인과 있고. 노예의 관계죠, 일종의. 이게 돈을 40억을 받을 때부터 2013년부터 특수활동비를 적게는 40억에서 많게는 80억까지 받았을 것으로 추상된다. 예산을 계속 올려줘요. 국정원 예산을. 아, 돈 받을 때요? 예. 그럼 예산 올려주고 그거 다시 받은 거야? 그 중에 보니까 1억씩 받으면 1년에 12억이잖아요. 예. 1년에 네. 12억이잖아요. 그거에 한 4배 정도를 올려줘요. 2013년에 특수활동비를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40억 정액해주고 그 다음에 60억 정액해주고 그 다음에 80억 정액해주거든요. 그만큼을 다 받아가는 거야 또? 그러니까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중에 20%에서 25%를 그러네. 뇌물로 받은 거예요. 40억 주고 12억 떼고. 예. 그 한 22, 3%딱 예. 끝. 야. 그러니까 이게 아까 당시에 하면 등급 중에 이게 사실은 최하 등급은 약간 보험성이거든요. 현재 현안에 없는데 아, 뇌물 중에? 장차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네. 부탁할 수도 있을 거야 하고 주는 것은 약간 후원의 성격과 당장 현안과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그 최고 낮은 등급의 뇌물인데 이거는 공직의 자리를 갖고 돈을 받는 것은 공직 자리를 지금
파는 거잖아요. 판 대가로 이렇게 돈을 취득하는 공직의 거예요. 자리를 담보로 돈을 받은 네. 것이기 때문에 가장 뇌물 중에 악질적 뇌물이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무슨 장관 줄 테니 20억 내놓으라는 거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니 이재하 변호사가 그 청와대 가갖고 나 장관 자리 좀 주셔 그러면서 본인이 줘서 받는 뇌물보다도 네. 이재하 변호사한테 갖고 야 너 장관 시켜줄게 20억 가져와 이렇게 받은 뇌물이 더 악질이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재용 판결에 예. 뭐 수동적 뇌물 공여 뭐 이런 맞아, 말을 맞아, 맞아. 썼잖아요. 예. 그거는 반강제적으로 그 뇌물을 가져오게 하는. 그래 박근혜 그 대통령이 뇌물을 요구해서 어쩔 수 없는 성격도 있었다. 이런 측면에서 이재용이 5년 형량으로 낮은 형량으로 선고를 한 이유가 수동적 뇌물 공여가 그거구나. 그런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먼저 요구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양형에 굉장히 차이가 있다. 예. 이재만 안봉건이 2016년 7월 달에 이제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했다가 9월 달에 다시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이 그거 다시 받아야 되겠다 해서 받아오라고 지시를 해서 2억 받았다 그랬잖아요. 예. 그걸 보면 어떤 걸 알 수 있어요? 아, 이거는 요때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해서 국정원이 돈을 상납하는 꼴이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아주 질이 안 좋은 가져와. 그리고 요때 정치적 시기가요. 네. 이대에서 이대 그 미래대학원인지. 그렇죠. 이대에서 예, 이대 사태가 이제 예, 이대 터질 때. 미래대학원 하면서 이대 학생들이 데모를 하면서 결국 학교 우리 졸업장을 이대 학력을 돈 받고 파는 거 아니냐 하면서 역대 이대 졸업생까지 와서 아무도 관심 안 가질 때 이대가 10,000명씩 모였어요. 네. 요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아무도 관심 갖지 않지만 힘내라 이대상 자랑스럽다 해갖고 전국에서 그 내용도 나가줬어요. 네. 그 시기이고 정유라 부정입학에 대해서 막 문제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할 때예요. 작년 그 7월서부터 9월 사이가. 그래서 9월쯤 되면 최순실이 이거에 대해서 문제나 위기의식을 갖고 해외에서 도피하려고 그랬던 시점 아닌가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잖아요. 2억을 다시 요구할 다시 시점. 요구할 때. 그래서 네. 이것이 지금 일부 기자들이나 검찰에서 최순실 도피 자금으로 주려고 그랬던 거 아니냐. 그럼 그런 이제 그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 이게 받은 날이 한 9월 10며칠이더라고요. 예. 2016년. 근데 최순실이가 독일로 나가는 게 9월 3일이에요. 어허. 그럼 그래서- 그때 이 돈을 줘서 나간 건 아니네? 이 돈을 갖고 나간 건 아니에요. 이 돈을 갖고 나간 건 아니고. 그렇다면 예상을 해보면 최순실이가 돈 준 거는 다른 비축해놨던 거를 먼저 주고 채워넣기 위해서 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겠다. 하여튼 뭐 계좌이체나 뭐 이렇게는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려면 뭐 현금을 받을 이유가 없는 거니까. 예. 만약 최순실 도피 자금을 줬다면 이 최순실이 나가고 난 다음에 이 돈을 요구한 것이므로 최순실 그 다른 돈 있는 것으로 2억쯤 주고 또 그걸 메꾸기 위해서 돈을 받았을 저는 가능성이 있겠다. 그래서 언론에서 그 펼치는 그런 가설은 안 맞고 예. 이게 보면 이제만 안봉건이 지금 금고가 어디에 금고를 채워놓아요. 돈을 받아서 예. 지금 어딘가에 꿀단지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관저란 말이에요. 네. 관저고 두 사람은 부속실 비서관들이잖아요. 이제만 안봉고는 누가 채용을 한 거야? 최순실이가 채용한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실제 우리 국정농단 사건을 보면 부속실의 실제 주인은 누구예요? 최순실이요. 최순실이니까 예. 이걸 전체적으로 나는 매달 1억씩 갖고 오는 것을 총관리 책임자가 누구냐? 최순실이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최순실이가 기왕에 쌓아놨던 근거를 갖고 튀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거 이제 예상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 당시에 조금 있다가 박근혜 대통령 수사도 받고 해야 되니까 그때 대비하기 위해서 다시 끊었던 거를 이제 돈이 곳간이 비었으니까 채워놓는 거예요. 그 이후에 2억씩 받은 것은 그 이후에 검찰 수사, 헌법재판소의 변론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다시 그 곳간을 채워놓는 비용으로 다시 요구했던 것 같고 그 전에 비용은
실질적으로 청와대 관저 주인이 관장했던 거다. 그래서 오늘 어제 이영선이가 이제 구치소에 있는데 부르니까 안 나왔는데 하루 후에 바로 자진해서 출석했잖아요. 결국 이 용처 사용처는 사실은 그 비서관들은 잘 모를지도 몰라요. 네. 윤전추하고 이영선 비서관이 예. 제일 잘 알죠. 아니, 거기는 이제 가방 못 치고 그 몸종 비슷하게 역할을 그러니까. 했었으니까. 뭐 이제 그렇게 하면 대통령이 좀 달라고 한다고 의하면 그 지금 비서관들이 갖다 주면 걔들이 구체적으로 집행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 이영선 행정관이 를 쪼으면 며칠 소환해서 조사를 하면 대략적인 그 사용처의 윤곽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제 궁금한 게요. 네. 자 이게 뇌물죄예요. 뇌물죄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특감 한다는 결정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10월 13일 날 구속영장이 추가됐고 10월 25일이면 여기도 한 2주쯤 지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 주 정도에 네. 한 11월 중순부터 다시 이제 재판을 재개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이게 국선 변호인이 이제 원칙적으로 30만 원씩 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재판의 횟수, 시간, 변론의 내용에 따라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주기는 하는데 예. 그래서 이제 일반 그 변호사한테 국선 변호를 맡아달라고 하면 안 할 거 아니에요. 일단 머니가 안 되니까. 네, 이게 이제 중앙지방법원에서 국선 변호를 전담하는 변호사들에게 전담하는 변호사는 이 사건을 좀 외면하면 다른 사건을 잘 안 줄 거 아니에요. 아. 그리고 연차도 예. 좀 차등을 둬서 다양하게 5명을 선정을 했으니까. 네. 이제 선정해서 우선 국선 변호인의 기록을 보고 나눠서 볼 겁니다. 전체를 다 10만 페이지 다 보려면 어려우니까 5명이 나눠서 보고 박근혜 피고인을 이제 서울구치소에 가서 이제 접견을 시도를 할 텐데 아마도 박근혜는 대통령은 예. 안 만나줄 것 접견 같아요. 거부. 아니 일단 출정 거부를 하면 어떻게 돼요? 나 안 나가겠다. 예. 우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예. 국선 변호인을 자기는 접견을 안 해주면 당사자의 생각을 반영을 해서 변론하기 어려울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선 변호인이 법정에 제정을 하면 있으면 재판은 할 수 있어요. 아, 그 피고가 없더라도. 할 수 그래요? 있고 예. 네. 피고인은 또 제정이 돼야 되는데 네. 피고인이 제정을 안 재정이라고 하면 하는 건 출석한다는 출석을 거죠. 해야 되네요. 출석 안 하면 구인을 해야 돼요. 네. 구인을 했는데 또 본인이 이제 안 나오면 그때부터는 골석 재판을 할 수 있는 거죠. 강제 구인은 안 해요. 강제 구인은 원칙적으로 하죠. 예. 그런데 이제 또 사안 자체가 근데 강제 구인을 하려면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강제 구인, 그 구인 신용만 해도 나오거든요. 예.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보면 한마디로 하면 배째라 전략이잖아요. 네. 내가 내 몸에 손끝 하나도 건드리지 말라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은 강제 구인 힘들죠. 불상사가 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되지만 어떤 행동 설득을 하다가 결국 골석 재판을 할 수 있어. 예. 그래서 결석 재판이라는 게 그러니까 결석. 하다가 안 되면 결석 재판이요? 그러니까 그렇죠. 없는 피고인이 상태에서. 출석 안 해도 박근혜 대통령 그전에 18가지 공소사실로 기소됐는데 그 전에 공소된 18가지 사실 중에 예. 혐의 중에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 뇌물. 이재용 최순실과 이제 뇌물 사건. 네. 그리고 이재용은 일단 1심에서 뇌물 공여죄를 갖고 5년을 받아서 네. 이렇게 돼갖고 이것이 인정이 될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최소한 10년 이상 뇌물 수뢰자니까 이건 세잖아요. 최소한 네. 10년 이상의 형을 받아서 그때 어떻게 예상을 했냐면 20년 구형이 한 13년, 12년쯤 나올 거다. 예. 그렇게 예상을 했었죠. 12년이나 15년 정도. 예, 12년에서 15년. 다른 뭐 직권남용 강요 이런 예. 부분들은 뭐 그때 당시하고 사정이 많이 바뀌었죠. 이른바 국정원 40억. 국정원 40억 뇌물 사건이 예. 터져버렸으니까. 자, 그렇게 딱